유튜브 경제 채널에서는 좀 반복되는 어그로들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마이클 벌이나 제러미 그랜섬, 외국 유명 투자자가 곧 폭락이 오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경고를 했다, 이런 내용의 어그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는지 궁금해서 클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것들에는 사실 뭐 핵심은 많이 없죠. 항상 자극적이지 않은 조용한 것들에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실물 경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초에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죠.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건데, 특히 오늘 지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을 조금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에 반등하던 주식시장이 다시 눌리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이런 흐름이 전환될 수 있는 힌트가 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9월 1일에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2.8이에요. 여전히 확장 국면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제조업의 확장 국면, 50 이하를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지표를 가지고 실물 경제를 판단하거나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 내려서 50에 임박하는 구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데, 50에 임박하기 전쯤에 주식을 매도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50 이하로 깊숙하게 이렇게 좀 내려간 구간들은 경기가 굉장히 크게 침체했던,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요거 2003년이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때문에 자잘하게 유럽발 부채 위기, 이게 중국발 부채 위기, 이런 식으로 자잘한 위기들에서도 ISM 제조업 지수는 50 이하 수축 국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수가 한참 떨어져 내려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점들 있죠. 이런 구간들의 주식을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그럼 반대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50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있는 요 어느 국면, 요 정도쯤이죠. 요 정도쯤에서 매도를 하면 꽤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이 문제예요. 올해에는 2022년은 과거와 좀 상황이 다르죠. 2022년 ISM 제조업 지수는 거의 60에서 56% 요 정도 사이 구간으로 굉장히 높아요. 이 과거 평균으로 봐도 뭐 거의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제조업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죠.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어쨌든 이게 50으로 점점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뚝 떨어져서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주식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먼저 이렇게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은 없죠. 어쩔 수 없이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향후에 50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런 확률은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잘 털고 나와야 하는 뭐 그런 시점인 거죠. 하지만 다행히 올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경제지표들로 보고 조금 이따도 좀 설명드리는 경제지표들을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희망 회로를 굴릴 필요가 있죠. 희망을 가지고 잘 빠져나오는 이런 국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죠. 뭐 이런 말씀 드리게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채널이 주식을 사라 팔아 알려주는 리딩방 채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싶으시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종목을 파세요라고 제가 썸네일에 대문짝만하게 써놓지 않아서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았다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꼭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큰 흐름을 좀 잡아드리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ISM 제조업 지수로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이런 국면이에요. 이건 뭐 누가 봐도 객관적이죠. 실물 경제 또한 이제 정점은 찍고 둔화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막 갑자기 60으로 막 치솟아 오른다던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따라서 서서히 5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결국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어느 시점엔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거기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뭐 시간은 조금 남은 것 같죠. 요 전에 주식을 정리하는 게 정석적이다, 이게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설명드리는 내용일 거고요. 보통 큰 흐름이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주식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중장기적인 시점은 있는 게 아니죠. 단기적인 시점도 있죠. 이렇게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 하반기에 반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런 지표들이 이제 세부 지표에는 나오고 있어요. 이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여러 지표들을 다 종합한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그 구성 항목 중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지금 볼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표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종합돼서 구매관리자 지표가 만들어지는 건데 신규 주문 지표를 먼저 보면은 이달에 51.3으로 전달에 50 이하 구간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굉장히 크게 희소식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이전 달에 50 이하로 ISM 신규 주문 지수가 떨어졌을 때 뭔가 이상하다, 모니터링을 계속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근거는 지금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붉은 선이 신규 주문 지수고요, 여기 녹색 선이 ISM 제조업 고객 재고 지수라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녹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체들의 고객은 뭐 소매 업체들이겠죠. 고객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팔거나 도매에서 소매로 이렇게 파는 이런 친구들이 고객일 텐데, 얘네들의 재고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냐, 이게 바로 녹색의 고객 재고 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요가 계속 높아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많이 팔리니까 당연히 재고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50 정도로 이렇게 치솟아 오른다. 그런 건 무슨 말이죠? 수요가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급이 너무 과잉돼서 얘네들이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 도매소매 업체들의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도소매 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장에다가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신규 주문을 줄이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고객 재고 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가 반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특히나 고객 재고 지수가 이렇게 50으로 치솟아 오른다. 여기 가로 파란 선이 50인데 그러면은 뭔가 재고 사이클 상으로 위기가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걸 재고 순환의 키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시청하시면 제가 또 설명하는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하죠. 이 녹색의 고객 재고 지수를 보시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재고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붉은색의 신규 주문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었어요. 전달하고 전전달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됐다는 거죠. 고객들은 아직 재고가 부족해서 신규 주문을 계속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신규 주문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거는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설문조사다 보니까 어떤 노이즈가 간섭을 해서 급격하게 떨어졌던 거다. 그래서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제가 이 지표를 모니터링해 드리면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51.3으로 다시 치솟아 오르면서 정상 경로로 돌아온 거다. 다시 신규 주문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전 달 그리고 그 전달에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신규 주문이 좀 낮게 나올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그렇게 많이 기울었었다가 지금 이제 정상 경로로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51.3으로 신규 주문 지수가 올라섰는데,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긍정적인 소식이길래 주식시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용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품의 주문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에서 보면은 주문이 일단 들어와야 생산을 하죠. 그래서 제조업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예측하거나 주식시장을 움직임을 설명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게 바로 이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거든요. 신규 주문이 지난달까지, 그리고 그 지지난달에도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이런 투자자들은 이걸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이게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들에서도 이 신규 주문 지수를 가지고 지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과정에서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다시 50 이상의 확장 국면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심리가 확 살아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제조업 수준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하반기 이렇게 완전히 또다시 이제 꺾여 내려가는 것보다는 반등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죠. 다음으로 관심을 둬야 될 게 제조업 물가지수라는 거예요.
52.5로 지금 제조업 전반의 물가는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원자재 부담도 그렇고 뭐 제품, 지금 전반적인 가격에 대한 심리가 녹아져 있는 게 바로 ISM 제조업 물가 지수거든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ISM 제조업 물가 지수인데 이게 제대로 꺾여 내려가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ISM 제조업 배송 지연 지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수가 높게 오르면 오를수록 배송이 느려진다, 배송 지연이 길다, 이 소리예요. 현재 55.1%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배송 지연이 웬만하면 많이 해소되고 있다, 꽤 체감적으로 지금 많이 해소됐다, 이 소리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 제조업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차트를 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배송 지연도 증가했고 물가 지수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거 여기 보여지시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던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표 두 가지가 나란히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이 물가에 대한 체감도가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자기네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체감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향후 계속 둔화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수의 세부적인 지표를 종합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이 큰 흐름에 대한 경기의 판단,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고요. 이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신규 주문 지수라든가 다음으로 물가 지수와 배송 지연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일단 우리 채널은 경제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드리고 그걸 근거로 실물 경제의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거 유사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죠. 오늘 설명드린 ISM 제조업 지수부터 이번 주에 모니터링 해드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도 있었죠. 이 사이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이런 때 투자를 하고 이게 점점 둔화되고 꺾여 내려가는 구간들에서 이 매도의 시점을 좀 모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본 ADP 비농업 민간 고용지표, 요거 보면은 고용지표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 매크로 투자자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꺾여 내려간다,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국면에서는 이게 매도의 시점을 한번 잡아보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의 영상들도 보시면은 이 지표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드려 왔고요. 그리고 지금하고 동일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변화되고 투자의 시기, 타이밍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2020년 3월, 4월에 이런 지표들을 보고 제가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잠시 댓글을 막아준 적도 있어요. 물론 이런 사이클을 보면서 함께 투자를 해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사실상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진다 뉴스가 막 나오고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2021년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가장 큰 돈을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2020년에 소액으로 하다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큰 돈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물려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심리적으로 가장 안 좋을 때는 이제 투자하기 좀 꺼려지고, 좋다 그럴 때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초보인 시절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경험이 쌓여 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건데, 내가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다가 아니면 초보라서 한 번 실수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만 하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는 계속 순환을 하고 주식시장도 순환을 합니다. 이게 다음 사이클이 또 오고 매수할 타이밍은 또 오고 돈을 벌 기회도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경제의 흐름과 상관없이 난 좀 장기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장기 투자해서 버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경제와 주식시장이 사이클 한번 잘못 탔다, 그래서 실수 한번 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함께 실물경제의 흐름을 확인해 나가시면서 사이클을 한번 타 나가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이 다음 사이클에서 좋은 시점에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손실을 또 복구할 수도 있고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때우고 있지 않아요.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싶으신 분들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